자, 조국, 자, 이제 이게, 제가 가만히 보세요, 얘네들이. 저는 이제 원팀이라고 보는 거야. 문조털레가 원팀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정청래가 무슨 개혁을 한답시고, 조이대 붙들고 개혁 쇼를 해가지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조이대를 두들겨 패면서 난장판을 만드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계속하면 진짜로 이제, 비대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아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뭐 조이대 때리고 무슨 개혁한다고 강경 드라이브, 개혁 드라이브를 가고 이러면은 정청래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반감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불신임 투표 발의돼가지고 정청래는 나락으로 가는 비대위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걸 하긴 해야 돼. 왜? 그래야 이재명 정부를 흔들 수 있고 문빠들이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조국이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실패를 해야, 얘네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해야 조국이 돋보이고 이재명이 못한 걸 조국이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다음 대권에서 조국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권은 뺏기더라도 문재인처럼 한번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재명 정부가 마치 개혁에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정성원이 무슨 봉욱이니 안규백이니 이런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해야 돼. 그래야 조국이 등판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잘하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퇴임할 무렵에도 지지율이 뭐 60% 70%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봐봐.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야 조국을 대선 후보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친문들한테는 기회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조국이나 정청래나 김경수나 다 기회가 안 가요. 누구한테 기회가 갈 것이냐? 친명 정치인들한테 기회가 가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면 가장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김민석, 뭐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친문들은 영원히 민주당의 당권을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국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호랑이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본인은 지금은 힘을 길러가지고 호랑이를 바깥으로 끌어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호랑이가 뭡니까 여러분? 조국이. 호랑이, 대호. 대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호랑이는. 호랑이를 끌어내겠다. 굴 밖으로. 본인이 힘을 길러가지고 호랑이를 굴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민주당으로 지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민주당 안에서 대선 경쟁을 해서 조국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성비위 사건으로 조국당과 민주당은 합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민주당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간다는 무슨 뜻이냐? 합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합당을 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해서 조국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 라는 게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는 계획이고, 근데 지금은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안 받아줘, 민주당 당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바깥에서 힘을 기르겠다. 그래서 호랑이를 끌어내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 선거 연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다음 대선 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으면 조국도 대선 출마를 해서, 자, 조국이 대선 출마를 하면 아무리 안 가져가도 2, 3% 가져가잖아요. 그죠?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 3% 나오고, 지금 조국을 그냥 지난번 서울시장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니까 한 12% 정도 나오잖아. 조국이. 12%, 한 10% 정도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민주당 안에도 문빠들이 많다고 봐요. 그게 한 10%는 돼. 문빠들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한테 지지. 이재명의 민주당이면 어떻게 박찬대가 정청래한테 집니까? 그리고 대놓고 사인을 주는데도. 대놓고 신호를 줬잖아요. 박찬대는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서 당대표를 출마했다라는 신호를 대놓고 줬는데도 민주당 당원들의 60%는 정청래를 찍었어. 그건 무슨 뜻이냐? 문바가, 거기에는 뭐 강문바, 약문바가 있긴 있겠지만은, 문바가 민주당 당원의 60%란 얘기예요. 민주당 지지층의 60%가 문바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 60%가 다 조국을 지지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한 10% 정도, 전체 유권자의 10% 정도는 조국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나오고 조국이 또 출마를 했어. 그 조국이 10% 가져가요. 후보 단일화 안 하면은 이길 수가 있나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 후보 단일화를 해야 이길 거 아닙니까? 조국이 10%가 아니라 2, 3%만 가져가도 대선에서 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심상정 효과잖아.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출마하셨을 때 지지난 대선에서 0.73% 졌는데 심상정이 2% 가져갔잖아. 심상정만 안 가져갔으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조국이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2, 3%만 가져가도 된다. 2, 3%는 나온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2, 3%는 나오잖아. 그러면은 대선을 지는 거예요, 이건.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은. 그럼 후보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되겠죠? 후보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자, 호랑이를 불 밖으로 끌어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조국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래서 민주당과 경쟁을 해가지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이게 전혀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오늘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오세훈이 25%, 박주민이 12%, 김민석이 9%, 조국이 8% 나와요. 그러면은 박주민은 아까 끈떨어진 연이라고 했는데 대략 친문계로 그닥 보이죠. 그러면은 박주민과 조국을 합치면은 20%가 돼요. 김민석 총리가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 지금. 친문들 지지율하고, 그러니까 조국하고 지금 김민석이 거의 비슷하잖아. 이게 얘네들이 헛꿈 꾸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박주민하고 조국을 합쳐봐요. 그럼 2배가 나와요. 2배가. 요건 서울시장 여론조사예요. 이건 대권이 아니고 여러분. 서울시장 여론 조사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그닥 높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문이 많다는 거예요. 친명이 많은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니까 민주당은 다 이재명 대통령만 지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푸름선님, 털보가 다음 대선까지 살아남을까요? 털 다 뽑히고 나락간다에 까왕님 손모가지 거실래요? 제가 이제 보내야죠. 가만히 놔두는데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3년이 걸렸어. 3년.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어. 앞으로 3년 더 해야지. 그래서 전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권에 대한 지금 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나이브하게 전 볼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때려잡는 거예요, 제가. 집권 초기부터 왜 이렇게 때려잡고 김민석 총리나 박찬대 의원은 왜 이렇게 밀까? 우리가 안전이 열세야 지금. 6대4가 나온 거 아니에요, 당대표 선거 때. 이 열세를 뒤집으려면 5년 내내 싸워야 됩니다. 5년 내내. 많은 분들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도 박찬대 의원이 낙승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박찬대 의원이 쉽게 이길 거다. 그렇지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치밀하게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저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국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계속 흔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개혁의 선명성 경쟁이에요. 그래서 정청래가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면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다 떨어뜨려 놨죠. 근데 이제 더 가다가는 정청래도 망하게 생긴 상황이 오니까 이제는 정청래는 충성쇼를 하고 명파리 쇼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청래는. 그 다음에 정청래가 하던 역할을 이제부터 누가 하느냐? 조국이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뉴스 영상 하나 더 보시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를 국민 앞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대법원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과 관련된 질의는 삼권 분립에 반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걸고 침묵한 모습은 전 국민 앞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뜻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은 공무원입니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17일 금요일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같이 준비된 사법개혁안도 발표하겠습니다.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피소추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소추자는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주권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입니다. 피소추자는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계엄이 관철되었더라면 사법부의 권한은 위축되었을 것이고,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의 신변이 위태로웠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재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건을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심리 종결 후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침묵했던 정치적 배경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법원 수뇌부가 결론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소추자가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입니다.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권력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인 피소추자의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함께 발표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조비대의 이제 발언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저게 참 그럴듯하죠, 여러분. 근데 저게 이재명 대통령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짓을 또 이제 정청래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정청래는 이제 조희대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렵게 눌러놨잖아요, 지금.
조이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조이대 프레임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계속 정치적 공방전만 벌어지고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진해원 검사가 그런 주장을 하던데, 법관 정년을 단축을 해가지고, 예, 조이대를 그냥 퇴임을 시켜버리면 될 일이지, 저걸 뭘 탄핵을 하느니 청문회를 하느니 백날 일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는 조이대를 자를 생각이 없는데 그냥 본인의 어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조이대를 가지고 계속 불러내는 거 아니냐.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 탄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니, 사법부에서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을 할까요? 한덕수도 탄핵이 안 됐어요. 최상목이도 탄핵을 못했습니다. 검사 하나도 탄핵이 안 됐어요. 물론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다 그나물의 그 밥이야.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기 목에 칼을 대는 짓을 헌법재판관들이 하겠냐고. 아니, 사법부가 썩었다고, 사법부가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현실성도 없는 일을 벌리냐고. 그래서 실제 탄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돼. 야당일 때야 상관없지. 야당일 때야 여당을 계속 흔들고 공격하고 결국은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이건 또 사법부가 권력의 신여가 됐다 해서 사법부와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탄핵을 기각하면은 누구를 공격할 겁니까? 그냥 쇼질하고 싸움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제를 하라고 그런 거야. 결과는 안 나오고 계속 시끄럽기만 되기 때문에, 정국만 괜히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지를 말아라, 이거를. 조이대 문제를 조용히 좀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청래가 이 문제를 못 꺼내고, 정청래는 이제 꼬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꽃놀이패야. 완전 꽃놀이패죠.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어. 근데 민주당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이거 봐라, 야, 이거 민주당이 반개혁이다, 이래서 조국혁신당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또 결집을 하겠지. 그 문파들이, 야, 이재명은 이제 수박이다, 이재명이 조이대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을 계속 공격을 할 거야. 조국혁신당이 이거 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조국혁신당 쇄빙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짓을 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저걸 수용을 하게 되면은, 탄핵안을 수용을 해가지고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어, 국회에서. 그러면 그 정치적 책임은 조국혁신당이 지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연말에 탄핵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켰다 칩시다. 그러면은 탄핵 심판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가 돼요? 내년 봄이 된다고. 내년 봄에 탄핵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에 탄핵이 기각이 돼. 그럼 조이대는 영웅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민주당은 완전히 헛발질해가지고, 예? 중도층, 보수층 다 돌아서고, 무리한 짓 했다, 민주당에서. 딱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한테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폭을 하는 거예요, 자폭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국당에서 무슨 지랄을 하건, 정청래가 무슨 지랄을 하건, 조이대 탄핵은 지금 가면 절대 안 돼요. 지방선거 완전히 말아먹는 수야. 그리고 저는 조국이 노리는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말아먹어야 조국당이 뭐 어디 가서 한석이라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고 저걸 던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위하는 척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것도 아닌 것이, 자, 저러면 어떤 프레임이 형성이 되냐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조이대를 무리하게 탄핵시키려고 한다.
이재명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는 프레임이 생겨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걸 원합니까?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희대를 탄핵하는 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하는 거예요. 친명 인사가 재집권을 하는 거야. 개헌을 해서 중임제 개헌을 해서 친명 인사가 또 재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번 나오든지. 그래서 민주정부 20년을 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지. 지금 조희대를 탄핵했다고 되지도 않은 일을 벌려가지고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도록 그죠? 유도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적행위라고 봅니다. 교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정청래는 명팔이 충성쇼를 하고, 예? 왜냐하면 더 개혁쇼를 하다가는 민주당 당원들한테 탄핵당할 상황, 불신임 당할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정청래는 꼬리 내린 척하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조국이 치고 나와가지고 또 조희대를 끌어내는 거예요. 또 시끄럽게 만드는 거지. 그 민주당에서 안 받으면은 야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반대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또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정청래는 또 마지못해서 하는 척하면서 탄핵안을 발의하자 해가지고 탄핵시켰어 조희대를.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됩니까? 탄핵 기각돼가지고 지방선거 역풍 불어갖고 지방선거 말아먹고.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정무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지금 조희대 영웅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시즌2야 이거는. 이 뉴스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앉히고 의원들이 각종 질의를 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 사이에선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선 관례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해온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 질의를 진행한 것은 사법부의 치욕이라는 겁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0월 13일은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돼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국회의 증언대에 세우려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한탄했습니다. 한 고등법원 소속 판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대법원장을 불러세워 따지는 사람들은 재판 불복이라는 차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법 판사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이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보여 섬뜩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현직 판사도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에 역행하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반대되는 판결을 하면 대법원장도 불려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유의 구속 취소, 초유의 파기환송 등 논란을 자초한 결정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집권 여당의 거친 방식에 대해선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대법원 앞에는 이른바 윤어게인 극우 성향 시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화환이 여럿 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환에는 조희대 직위원은 사법의 마지막 심장이라거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판사님 편입니다. 나라 살릴 대법원장님 힘내시라는 등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두고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사건이 전체 신뢰를 무너뜨린 점도 있다거나 국민의 응원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묵묵히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반성도 일부 제기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어요. 저 판사들 말하는 얘기에 동의가 되진 않죠,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열받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판사들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판사들 생각이 저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핵이 과연 인용되겠습니까? 판사들이 저렇게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똘똘 뭉쳐 있는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겠냐고요. 그 인용 안 되면은, 기각되면은 그 정치적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문정 얘기하면서 저 뭐 여자 윤석열이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지금 조이대 건으로 윤석열 시즌2 여러분 완전 데자뷰 아니에요? 어? 저 대법원 앞에 화환이 쭉 늘어서 있고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윤석열 시즌2로 가고 있는 거잖아. 아니 조이대가 뭔데 조이대의 몸집을 키워주냐고. 왜 조이대를 괴멸하고 있는 보수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주냐고요.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이야. 조용히. 진짜 진해원 검사 얘기처럼 조용히 정년단축 입법을 해가지고 65세로 뭐 정년단축하면 된다고 그러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라고. 방법을. 입만 살아갖고 떠들지 말고 탄핵해도 안 된다라는 게 답이 거의 나와 있는데 그 사지로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무능한 빈수레가 제가 요란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 이건 무능한 거예요. 조용히 조이대를 은퇴시킬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뭐 조이대 특검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내라고. 아무것도 해결되지도 않을 탄핵을 지금 끌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결국 청문회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렇고 조이대 몸집만 불려주고 조이대 영웅 만들기만 했지 실제로 조이대한테 정치적 데미지를 줬냐고. 이런 바보 짓을 윤석열 문재인 때 했던 그 똑같은 짓을 지금 또 문빠 족빠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쇼지를 하는 거다. 조이대를 이용하는 거지. 응? 조이대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이재명을 흔들고 있는 거다. 조이대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조이대를 계속 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싸움질할 명분이 있잖아.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안 한다, 사법개혁 안 한다, 검찰개혁 안 한다 이러면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누가 봐도 안 될 일을 왜 계속 하냐고요. 청문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청문회 기어이 해가지고 바보 되고, 국정감사 때 조이대한테 스피커만 줘가지고 조이대 몸집만 키워주고, 이제는 또 탄핵한다고 또 주접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난리치고 사법부는 더 결집하고 판사들은 그 탄핵 지방선거 앞두고 탄핵 기각돼가지고 역풍 맞고 지방선거 말아먹고, 이걸 의도하지 않고서야 아무리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정치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걸 모르냐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 몇 달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똑같은 얘기를. 아니 정청래 대표나 정청래 비서관들 그 족바들도 여기 와서 보고 있지 않아? 솔직히 족바들도 와요 이 방송에. 왜 궁금하거든. 여기가 완전 찐명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정보를 얻고 싶어해. 얘네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김어준이 대통령실에 빨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 정보가 다 차단돼 있어 이제. 그러니 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눈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나 정보 빼내가려고. 다 알아들을 만한 얘기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악의적으로 저는 이러는 게 아니라면은 조이대를 이렇게 물고 늘어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족바들 문바들이 이런 결과를 의도해서 이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조이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밖에는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몇 번을 강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반기를 들고 계속 정청래는 명팔이 하면서 조국은 또 조이대 팔이 하고 조팔이 하고 그 한 집안 사람 아니야? 조이대랑 조국이랑? 같이 서로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조이대는 조국 밀고 조국은 조이대 밀어가지고 다음 대선 때 조씨끼리 조조 대첩하려고 그러나? 푸름선님, 쩔레 미션 23일 단식 권장합니다. 살아남으려나 당대표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야죠, 당대표라면. 조조 대첩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 선동질하는 거에 유튜버들하고 그 털빠들이 선동질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보세요. 처음에 민정수석 임명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정성호 건, 김병기 건, 여러분들 다 말려들었어. 안규백 장관까지. 여러분들은 진짜 태산처럼 바위처럼 이재명의 동지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악랄하게 진짜 그것도 같은 편이라는 놈들이 이러고 있는데 정치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만 있어도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죠.